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문을 연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영화제 현장에는 새벽부터 영화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영화인들도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현장은 하루 종일 영화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휴일 영화제 현장을 황보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막 이틀째 아침, 영화제 현장은 입장 전부터 긴 줄이 이어집니다. 좋아하는 영화와 영화인들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입니다. 주연영 배우님을 좋아해서 그 괴기열차 영화에 대한 이제 무대 인사도 하고 하니까 막차 타고 새벽 1시 정도에 와가지고 바로 여기 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성원에 화답하듯 야외 무대에서는 영화인들이 관객과 소통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영화인들은 궂은 날씨에도 발걸음을 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예. 어떻게 됐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영화제는 이렇게 영화인들의 무대 인사가 포함된 영화를 중심으로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제 기간 징검다리 연휴 덕분에 예년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영화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화 상영작과 부대 행사에 더해 야외에 마련된 굿즈 판매장과 다양한 체험 공간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We are really excited to be here in Busan because it's our first time at a film festival and we're so excited to see some of our favorite actors talk about their new film. 국내외 영화인들의 야외 무대 인사는 이번 주말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다음 주엔 주로 상영관 내 관람객들과의 대화가 이뤄집니다. 한편 오는 5일부터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도 열려 국내외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부산을 찾습니다. KNN 황보라입니다. 10억 분의 1m 크기의 미세한 물질을 다루는 나노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기술의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인 미세 유리관을 정교하게 활용하는 해법이 국내에서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노 3D 프린팅과 인공수정, 세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도구로 쓰이는 미세 유리관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0분의 1 수준인 유리관의 끝단을 더욱 얇게 만드는 기술 개발에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초미세 세포 연구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개발 등 나노과학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끝단을 가늘게 만들수록 대상 물체에 정교하게 닿는 것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끝단이 깨지거나 대상 물체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는데 기존 광학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을 작게 만드는 기술 자체는 이미 10나노미터까지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국전기연구원은 빛을 이용해 접촉 판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리관에 쏜 빛이 끝단에 모였다가 물체와 접촉하는 순간 물체로 이어져 끝단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빛을 유리미세관 후면에 조사하게 되면은 빛이 유리미세관을 통과하여 전달되어 유리미세관 끝단에서 산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란은 다른 물체와 접촉하게 되면은 사라지는 것으로 접촉을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찾아낼 수 없는 성과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미터급 초정밀 공정이 필요한 산업 분야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1995년) 부산에서 봉안시설을 최초로 운영한 영락공원은 내년 초 사용기한 30년이 끝납니다. 사용기한이 끝난 고인의 유해를 다른 곳에 모셔야 한다는 얘긴데 다른 지역 공설 봉안시설로 갈 수도 없고 사설 봉안시설은 최대 20배나 비싸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3월 봉안시설 운영을 시작한 부산 영락공원. 봉안율은 87.2%로 시설 노후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곤 봉안을 받지 않아 사실상 포함니다. 이 영락공원의 사용기간 30년이 내년 6월 끝납니다. 만료기간이 지나고 3개월 이내 유고를 찾아가지 않으면 시설공단은 합동으로 매장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한 해 1,000에서 2,000명의 유해가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 때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정관 추모공원은 실내 봉안율이 98.5%로 가득 찼고 부산 시민들은 규정상 경남 등 타 지자체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폭증하는 봉안 수요를 사설시설에서 수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산의 한 사설 봉안시설, 봉안당 안에 유골함과 사진, 유품 등을 넣어둘 수 있어 추모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물건이나 이런 거 그나마 그거라도 넣으면 내가 조금 추모가 되고 마음이 조금. 다만 사설은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높습니다. 30년기 중 공설인 영락공원 봉안당 30만 원, 정관 추모공원 58만 원에 비해 최대 20배 높습니다. 부산 시립에 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시립은 어떻고 우리 여기는 어떤지를 비교해서.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관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등으로 내년까지 5만여 기를 확보하면 2033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관 추모공원 또한 사용기간 30년이 지나는 2038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유해가 이동해야 해 장기적인 봉안 수급 계획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입니다.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여당은 사는 이전을 반대하는 부산 홀대당이라며 야당은 말로만 하는 무능 정당이라며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부산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해온 당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민석 최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 부산 금융발전의 회방꾼으로 지목받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때 사는 이전 표 받아간 후 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불법 이전은 안 된다는 민주당에게 늘 하던 수법처럼 몽땅 뒤집어 씌우면 끝입니까? 한쪽은 상대를 부산 홀대하는 정당으로, 한쪽은 무능한 정당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이끄는 양당 시당위원장들에게도 사는 이전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산 금융단지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위원장은 민주당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성 위원장은 여권 대선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는 이전 반대부터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한편 오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수도권,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의 사는 부산 이전 반대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 민주당과 김경지 후보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기록적 폭염을 나타낸 올 여름, 경남에선 모두 37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그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는 같지만 전체 온열 질환자 수는 무려 151명이 늘었습니다. 부산에선 129명이 온열 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온열 질환자 수를 집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통영시 민양항 인근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선원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해경은 이 선원이 양식장 관리선이 끌던 굴량식 작업 바지선을 타고 항구로 들어오다 바다에 빠진 걸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대 의대가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면서 지역 의대의 휴학 승인 여부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교수회는 의대생들이 모두 유급을 당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산대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휴학 불허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서울대에 대해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부산과 거제는 내일 밤까지 강풍주의보가 지속되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많게는 15도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 창원과 거제가 25도, 밀양과 창녕은 26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 김해가 모두 26도 보이겠습니다. 한편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가오는 휴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